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이 끝난 지 2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그리고 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섰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광주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제가 전야제라 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좀 많아서요. 공식 행사에서는 뵙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광주 포함해서 호남에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 부족함으로 대선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네.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전하고 제 부족함 때문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지방선거 또 당의 어려움 또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TV를 못 켜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숨쉬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또 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 어렵게 된 상황에.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 미리 갔습니다. 왜 오늘이 아니라 어제 가셨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뭐 네, 답을 네. 주신 것 같네요. 더 많은 시민분들을 좀 만나 뵙기 네, 네.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유로운 공간이고요. 예. 또 제가 어젯밤에 올라와서 새벽 1시까지 또 관내 상가, 양을 상가를 돌고 했는데 시간 배분에서도 그게 훨씬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 고려해서 뭔가 일정을 조정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참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뭐 전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래 국민의힘이 그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예.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그 후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광주에 안 가거나 가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고 네. 모욕을 했죠. 자신들이 가해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장소에 가서 또 다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참석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많은 의원들 함께 한다니까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냐 마냐 가지고 다투지 않고 네.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진상 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당시에 벌어졌던 성폭행 문제라든지 고문이나 또 발포 책임자 또 기총소사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문제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진상 규명에 좀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참석이 일회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저에서부터 이제 바뀌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힘이 패배했을 때 그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그분들이 대구, 경북, 제주 빼고는 전패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호남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지지율도 어느 정도는 좀 민주당이 유지가 되고 내부 분열도 좀 최소화 되고 있고 그나마 또 수도권의 일부, 충청의 일부, 강원까지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과거에 다 벌어졌던 일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권유받은 것은 모른 척하고 거리를 유지하랍니다. 예.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매우 나쁠 거다.
근데 저는 안전할 수 있지만 저의 패배 때문에 대선 패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비겁하다. 음. 정말 깃털만큼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티끌만큼이라도 우리 후보들이나 당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하는 게 진짜 패장으로서 책임지는 길이다. 제가 물러서 있다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망으로는 제가 어디를 이기고 지고 하면 음. 우리 출전한 후보들 섭섭할 수 있지 네, 뭐 않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출마 선언할 네, 때 네, 전국 과반 승리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수도권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약간 좀 미묘하지만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세 분석이? 취임 전후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이 10% 가까이 벌어지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당 예. 지지율. 예, 그런데 제가 그 지지율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음. 저희는 뭐 당연히 목표치는 과반하면 좋지요. 예. 목표는 우리가 전교 1등 목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상황이 또 어떠냐 예. 판단하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인물 중심의 선거로 바꿔야 된다 이번에는 네,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능한지 무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심판하자 하는 쪽 하나 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자라는 이 두 가지 판단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심판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판단 존중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이제 심판은 했고 이재명에게도 기회를 달라. 지방선거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국정이 견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이뤄내서 안정화되고 경쟁을 통해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일꾼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실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예를 들면 경기도 제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말꾼 대 일꾼 대결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광범위하고 1,400만에 이르는 엄청난 복합 행정을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16년 과거 경기도 국힘이 경영했지만 엉망이었잖아요.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면서 농부가 밭을 탓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유정복 시장 시정평가 꼴찌 받았거든요. 오직 시정을 못하면 이재명 보고 경기도 인천으로 시장 나와달라고 인천 시민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수도권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곳으로 경기도를 꼽았고 그런데 네. 오히려 그 위원장님이 인천 계양을 선택해 버림으로써 경기도지사에 오히려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인천을 이겨야죠. 인천이 일종의 경계 지점이어서 네. 지금은 매우 좀 초박빙의 약간의 우세 정도인데 제가 출마하고 당이 요청할 당시는 경기도는 매우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었죠. 네. 저는 경기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인천 역시도 지금은 많이 밀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기 따라 우리 국민들께서 결집해서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율이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투표하면 이긴다고 보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충청에서도 상당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세를 본다라는 게 이제 인천 지역에 이제 충청 출향인들이 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일종의 이제 경계 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인천이 그렇고 충청이 좀 경계 지점이죠. 이제 호남과 영남이 만나는 중간 지점. 네. 그리고 이 충청이 대세를 결정한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만 어쨌든 놓고 보면 우리 위원장님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인천시장 선거에서 별로 시너지 효과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다를 거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출마할 당시는 한 6% 평균적으로 쥐고 있었고요. 어, 그 후에는 8%까지 벌어졌는데 예. 매경 조사에 의하면 2, 3일 한 이틀 전 그때는 2%까지 추격하고 있어서 음,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진다는 것이 있고 특히 이제 인천 현지의 반응 제가 지금 이제 계양을을 주로 예. 운동을 하지만 인근 구들 뭐 미추홀, 뭐 남동구, 부천, 부평 또 예를 들면 뭐 서구 이런 데 다니고 있는데 예. 바닥 현장의 반응은 매우 뭐 좋고요. 예. 또 구청장 또 시장 후보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고무되고 있죠. 현장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당 지지율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 한 10% 포인트 이상 어떤 거 좀 뒤처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지방선거 최종 결과가 우리 위원장께서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만큼 지층의 결집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좋은 길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없는 길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라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저는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18% 진다고 그래서 다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개표해 보니까 0.6% 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땅을 치고 회의했죠. 종로의 정세균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경쟁할 때 오세훈이 10몇 % 앞섰잖아요.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13% 넘게 이겼습니다. 네. 투표하면 이긴다. 결국 포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대선에서 꿈꿨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내리자는 의지를 계속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저는 압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대선 과정에서는 20대, 30대 여성의 상당수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에게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당 안에서 지금 성비 사건이 터져버린 이런 상황인데 대선 때와 같은 어떤 지지세가 형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궁금증 내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사실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됐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은 해체됐을 겁니다. 성추행, 뭐 심지어 성폭행, 성상납 뭐 이런 걸 치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우리 민주당 잘못했지요. 구성원들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만 심한 것처럼 이렇게 인지되고 있는 거는 나쁜 언론 환경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 좀 더 국민의힘보다 높은 엄격한 기준 또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요. 뭐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뭐 경호하기 100% 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한 성상납 의혹받는 여당 대표 또 성추행 또 성희롱 지나가는 부부를 성희롱했던 그런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할 얘기는 최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네. 만약에 이제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면 네. 바로 당대표 도전에 나서시는 거 맞죠?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은 지방선거에 정말 집중할 때고 네. 저는 이제 당 상황이 나빠지고 후보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요구를 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무책임하게 비겁하게 뒤에 빠질 수도 없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당대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가 아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바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방선거에 단 한 표라도 더 모으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그 위원장님과 관련된 수사를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 되는데 사골 아니, 이게 부리기라고요? 예. 성남시, 성남 FC,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인허가 한 것은 성남시가 적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거고, 기업 유치한 거고, 또, 성남 FC는 독자 경영을 하는데, 성남시가 100% 예산 책임지는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국민의힘이 고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해놓고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탕 5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고발하고 수사받고 있다고 수사받는다고 비난하고 너 그거 수사 피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모함하고 아니 총알도 없는 장난감 총으로 겨눈다고 방탄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방탄이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이죠. 뇌물 받아먹고 네네.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적반하장 위원장님 이제 무시한 당이다 그랬는데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에 업자 도와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이고 네네. 아니 자기들이 돈 받아먹은 뇌물 공범들이 저한테 그 막으려고 했던 저를 모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적반하장 후한무치도 정도 문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좀 다시 인터뷰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투표하면 이긴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조금 전에 인천시장 지지율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매일경제와 MBN이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